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본다면 이 다우나 S&P는 오르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떨어지는 혼조 마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좋은 뉴스들도 있으며 나쁜 뉴스들도 있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으며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유럽에 액화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욱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된 가운데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다만 고용지표 등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된 데다가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13.9달러에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59.4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따른 경제 심리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 번 떨어져 줄지 요거는 향후 나올 지수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미국의 주택 판매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도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후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금리가 꾸준하게 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 판매를 지금 사는 건 향후 진행될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돼서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심상치 않은 연준,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올해 2회에서 4회 금리 인상의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 같은 경우에는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75bp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회에서도 뚜렷하게 나온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75bp 역시도 열려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옐런 재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국의 유통망이 전 세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할 경우에 인플레에 더욱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과연 미국이 패권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피해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동안 봐줄지 이건 이제 향후 나올 후속 조치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에 이제 남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점유율 상승 이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트럼프 시절부터 꾸준하게 자사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파고들 틈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미국 쪽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이 확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이 전쟁에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뭐 인플레 부분에 미국의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플레 미국만 피해를 받나요? 어떠한 나라든지 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다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에도 이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의 흑대를 얻어낸 게 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축 통화국이니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안정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른 경제 회복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이 에너지 시장 점유율 이게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 이상을 많이 얻어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부담스럽죠. 근데 러시아 지역이 가스도 많이 수출을 했지만 원유도 많이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유 수출 양이 지금 사실적 제로라고 해요. 유가가 지금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국제 무대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유국이고 세계의 악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퇴출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유를 뽑더라도 팔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결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가 공급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전 세계의 니즈 때문에 손쉽게 비교적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미국과 조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유럽의 선진 3국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지금 너희들 얼른 좀 복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 원유 좀 공급 좀 많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너희들 아니냐. 우리는 얻을 거 없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국제사회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져서 유지가 되어줄지,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드디어 만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대선 19일 만에 첫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걸 보면서 향후에 이 종목들 전략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오픈을 해드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공부방에서는 지금 현재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갔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급 분석이나 진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 그쪽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을 살펴보자면 특별할 거 없죠. 옆으로 횡보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느냐. 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유상증자 물량 잘 소화해주고 있고 호재가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물량 소화 잘 되고 있으면 편하게 지켜보면 좋다. 자, 그리고 보통 회사가 안 좋으면 채권 발행도 상당히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손쉽게 이번에 사모채 1,000억 원
발행에 이 두산중공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현금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두산중공업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살펴보자면 외국인 좀 많이 팔긴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오늘 다시금 또 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되다가 사는 게 반복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투 쪽에서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소화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언제가 그때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여기가 빨간불로 바뀌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 어디에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1번 21선 보시면 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이 단기 생각하시면 21선 보고 있다가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약간의 비중 조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241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241선 지지를 해주다가 딱 이탈하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자, 그럼 지지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역시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유상증자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많이 물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부근 이제 저항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 다음 고점인 첫 번째로 여기 이걸 1번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매물대가 상당히 좀 굵어요. 이것도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부분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3만원 조금 아래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한번 전략을 쑥 정리를 해본다면 단기 생각하면은 21선 생각하고 장기 생각하면은 241선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약간 조금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난 조금 더 길게 볼란다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다가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첫 번째는 26,000원, 두 번째는 한 3만원 조금 아래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가져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3만원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는요, 잘하면 그냥 쭉쭉 계속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라고 가격을 정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나가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끝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12,000명 이벤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공지를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종목들 먼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공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많은 댓글 부탁을 드리고요. 12,000명 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계속 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것도 아실 텐데, 여기서 수정을 좀 제가 귀찮아서 많이 안 하긴 했는데, 3월 26일 토요일날 말씀드린 이 사이맥스가 오늘만 하더라도 7% 정도가 올라갔고요. 영풍정밀 19일날 말씀드린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외에도 19일날 말씀드린 이 영풍 역시도 25%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써네넬이나 아니면은 크레비스 등등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냐? 멤버십에서.
그러니 멤버십도 한번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가입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